일본 온라인 커뮤니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신들이 매일 쓰던 면도날이 사실 한국산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이 동시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미국 시장에서 팔린 면도날의 절반 이상이 한국산이었다는 공식 데이터가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끝까지 보시면 진짜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도날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 면도날 하나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동차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닙니다. 두께가 머리카락보다 얇은 금속 조각 하나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집약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속을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런 말이 돌았거든요. 면도날을 보면 그 나라의 정밀 금속 가공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단순히 철을 얇게 깎는 게 아니에요. 면도날이 너무 무디면 수염을 자르는 게 아니라 피부째 잡아당기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예리하기만 하면 몇 번 쓰지도 않았는데 날이 금방 무뎌지거든요. 결국 가장 어려운 건 예리함과 내구성을 동시에 잡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면도날은 사람 피부에 직접 닿잖아요. 그래서 녹이 슬지 않아야 하고 알레르기 반응도 최소화해야 하고 피부와의 마찰도 줄여야 합니다. 결국 초정밀 연마 기술, 열 처리 기술, 특수 코팅 기술이 전부 한 번에 들어가야 비로소 좋은 면도날 하나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시장을 거의 한 세기 넘게 지배해온 회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질레트입니다. 무려 1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세계 면도기 시장의 절대 강자였어요.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질레트가 곧 면도기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누구도 이 아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2010년대 들어서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브랜드만 믿고 사던 시대가 끝나버린 겁니다. 이제는 직접 후기를 비교하고 성능대 가격을 따지고 정기 배송 서비스로 알아서 받아보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 미국에서 새로운 면도기 브랜드들이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터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미국 브랜드들이었어요. 근데 그 제품들의 핵심 부품, 즉 실제로 피부에 닿는 면도날이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었던 겁니다. 2016년에 미국 온라인 시장에서 나온 조사 데이터를 보면 판매된 면도날의 57.2%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거예요. 세계 1위 브랜드 질레트를 제치고 한국산이 온라인 시장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이 데이터가 퍼지면서 야후 재팬을 비롯한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었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칼과 금속 가공 기술에 자부심이 엄청난 나라잖아요. 사무라이 전통부터 시작해서 칼 기술 하나는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거든요. 그런 나라 사람들이 한국 면도날 이야기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베스트 댓글을 보면 분위기가 확 느껴집니다. 12,000개 넘는 좋아요를 받은 댓글은 이거예요. 솔직히 예전 한국 제품이랑은 차원이 다르다. 가격 대비 성능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또 8,000개 이상의 댓글이 달린 반응은 생활용품까지 이 수준이라는 게 솔직히 놀랍다. 이건 인정해야 한다 였어요. 물론 모든 반응이 호의적인 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인 댓글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기술력 자체를 부정하는 댓글은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품질을 인정하는 댓글에 좋아요가 몰리고 부정적인 댓글은 반박 댓글에 묻혔어요. 금속 기술에 자부심이 강한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면도날 기술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건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공이 누구냐?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한국 대기업 어딘가를 떠올리실 거예요. 삼성이나 LG 같은 이름을 생각하셨다면 완전히 예상을 빗나간 겁니다. 두 번째 반전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인공은 도르코입니다. 1955년 동양경금속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한국 토종 기업이에요. 이름이 낯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현재 세계 130개국 이상의 제품을 수출하는 글로벌 면도날 제조기업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는 여러 유명 브랜드의 실제 제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도르코를 모르는 이유예요. 도르코라는 이름이 아니라 다른 브랜드 이름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 손에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만든 면도날을 쓰면서 그게 한국 기술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도르코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이유가 뭔지 좀 더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면도날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십 번의 공정이 필요합니다. 강철을 만들고 열 처리를 하고 미세하게 연마하고 특수 코팅을 입히고
마지막으로 엄격한 품질 검사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작은 오차만 생겨도 피부를 베거나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진짜 중요한 분야입니다. 한번 기술 격차가 벌어지면 쉽게 따라잡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도르코는 1955년 창업 이후 70년 가까이 이 한 분야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광고보다 기술로 승부했고 브랜드보다 품질로 시장을 넓혀온 거예요. 이게 결국 온라인 시장이 열리면서 빛을 발한 겁니다. 온라인 쇼핑의 세계에서는 광고가 통하지 않거든요. 소비자가 직접 후기를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비슷한 성능인데 가격은 절반이다는 평가. 생각보다 훨씬 오래 쓴다는 후기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한국산 면도날이 온라인 시장을 조용히 잠식해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도르코가 성장하던 시기에 미국에서는 달러 쉐이브 클럽이라는 스타트업이 나타났습니다. 이 회사가 2012년에 올린 유튜브 광고 영상 하나가 3일 만에 구독자 12,000명을 끌어모으고 나중에는 조회수가 수천만을 넘겼어요. 회원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2016년에 유니레버가 이 회사를 1조 원이 넘는 금액에 인수했습니다. 근데 그 달러 쉐이브 클럽이 쓴 면도날이 바로 도르코 제품이었다는 거예요. 미국 소비자들이 드디어 질레트 독점이 끝났다고 열광하던 브랜드의 핵심 면도날이 한국 기업 거시였던 겁니다. 한국 기술이 미국 스타트업의 성공을 밑에서 받치고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업계에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일본 반응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일본은 단순히 소비자로서 반응한 게 아닙니다. 일본도 면도날 제조 강국 가운데 하나거든요. 정밀금속 가공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업계 전문가들까지 한국 제품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건 단순한 소비자 평가가 아닌 겁니다. 야후 재팬 관련 기사 댓글에서는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이미 이 수준까지 와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반도체만 강한 줄 알았는데 생활용품 제조도 이 정도면 솔직히 무섭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경쟁의식이 담긴 댓글이지만 기술 자체는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게 면도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제조업의 경쟁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은 분야에 퍼져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쓰는 생활용품 속에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조용히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르코처럼 이름은 잘 모르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은 최상위권인 한국 기업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업계에서는 히든 챔피언이라고 부릅니다. 화려한 광고 없이 기술과 품질로만 세계 시장을 장악한 기업들이에요. 잠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매일 쓰는 물건 중에 국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한국 기술이었던 경험, 혹은 반대로 한국 것인 줄 몰랐던 세계적인 제품을 나중에 알게 된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에 한번 써주세요. 이게 나중에 나올 영상 주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다시 도르코 이야기로 돌아와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도르코가 이 자리까지 오는데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1990년대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무너질 때 도르코도 흔들렸습니다. 근데 이 시기를 버티면서 오히려 기술 개발에 더 집중했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셈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해외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름을 알리기보다 실력을 먼저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직접 브랜드를 내세우기보다 다른 브랜드의 제조를 맡으면서 기술력을 증명한 거예요. 그렇게 신뢰를 쌓아간 결과가 지금의 130개국 수출로 이어진 겁니다. 한국에서 도르코를 아는 사람보다 해외에서 도르코 제품을 쓰는 사람이 더 많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름은 몰라도 성능은 이미 세계가 인정한 브랜드가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종종 해외에서 인정받으면 국내에서도 유명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조용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많습니다. 도르코처럼 이름은 낯설어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 기업들이 있어요. 일본이 반응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들은 정밀 금속 가공 분야에서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생활용품 시장에서조차 한국 기술에 밀리기 시작했다는 걸 체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댓글 반응이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서 경계심으로 이어진 겁니다. 면도날 하나가 보여주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도르코처럼 이름은 낯설어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숨은 강자 기업, 혹시 알고 계신 곳 있으세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꼭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려주신 기업 중에 진짜 충격적인 곳들이 나올 거거든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몰랐던 한국 기술의 진짜 경쟁력을 계속 파고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